자, 이번 시간은 259페이지 맨 밑에 등기 실행 후의 조치 이쪽부터 볼게요. 자, 등기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이제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 각하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무엇하고 기록하는 거. 요 사이에 무엇이 있었어요? 등기 신청, 치하가 있었고 각하를 하기 전에 무엇을 내릴 수 있었다?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등기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게 되면 후속 조치할 사항이 있다. 후속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무엇 해준다? 통지해준다.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기 완료 통지해주는 거야.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과세 자료를 제공 이렇게 가장 핵심은 등기필 정보의 작성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자, 이 등기필 정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권리자를 무엇하는 거, 권리를 무엇하는 거,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거죠.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기필 정보다. 259페이지 맨 밑에 등기부에 새로운 이게 중요한 거죠. 새로운 권리자가 무엇되는 경우에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등기필 정보는요 12자리의 일련번호하고요 비밀번호 50개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12자리의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50개로 구성되어 있다. 비밀번호 50개예요. 비밀번호 50개 이렇게 했는데 이 비밀번호는요. 비밀번호는 절대 바꿀 수 없다. 이 비밀번호는 1번 50개가 있으니까 만약에 50개가 있는데 만약에 뭐 41번을 썼다. 41번을 쓰게 되면 나머지 49개를 다 써야만 다시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교재 어디를 잠깐 펴보시냐면 263페이지를 보시면 등기필 정보에 예시가 있으면서 중간에 표에 보면 비밀번호 해가지고 1번부터 50번까지 있죠? 그래서 1번의 비밀번호가 0907이잖아. 얘를 한번 쓰게 되면 나머지 2번부터 50번까지 다 쓸 때까지는 다시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선택해서 쓸 수 있다. 임의적으로. 그 다음에 그 일련번호는 WTDI UPRV P6H1 해가지고요. 1 해가지고 12자리로 되어 있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요거? 그리고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는 등기 명의인별로 부동산 및 등기필 정보는요. 부동산 및 등기 명의인별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동그라미 2번. 등기필 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 명의인별로 작성한다. 이겁니다. 두 가지 이제 기본 개념 보시고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 통지는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하나는 방문 신청. 방문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다? 전자 신청이죠. 이 방문에 의해서 신청을 할 때는 그냥 서면으로 무엇하면 돼요? 서면으로 교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전자 신청일 경우에는 메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송신한다 이겁니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을 해서 송신을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거죠. 등기필 작성하는 경우하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작성하는 경우만 기억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자,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 기록에 새로운 권리자를 등기 기록에 등기에 기록을 할 때 그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요. 권리를 무엇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경우에 작성하더라 이겁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거니까 보존 등기라든지 설정 등기라든지 이전 등기할 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소유권 보존, 뭐 용의물권 임차권 설정, 뭐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 자, 이 설정과 이전은요. 이 설정과 이전은 가등기도 할 수 있거든요. 얘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가등기가 안 되는 건데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정의 가등기, 이전의 가등기 하는 경우에도 등기필 정보를 무엇한다?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작성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소 등기라든지 회복 등기라든지 채권자 대위 신청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거 2번은 나중에 심화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권리자를 무엇하는 경우에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등기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등기라는 경우에 경정 등기라는 경우더라 이겁니다. 이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등기에는 아직까지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등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예요.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다 이겁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합유자가 A하고 누가 있었다? B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합유자가 A, B 두 명이었는데 이 합유자를 무엇 할 수 있어요? 합유자를 추가시킬 수 있더라 이겁니다. 한 명이 더 추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C 이럴 때 무슨 등기를 해요?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하도록 됐습니다. 그럼 권리자가 뭐가 돼요?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등기에는 이제 어떤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민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합유를 공부를 하지만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까지는 공부하지 않죠. 얼마든지 합유의 경우는요. 합유자가 추가될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 모두 어떤 등기를 하는 것이다?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우리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A하고 이 B가 이 토지를 무엇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B가 이 B라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더라 이겁니다. 자, 민법에서요. 만약에 A하고 B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엉뚱한 C가 C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C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거를 A와 B는 이거를 말소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B는 자기 지분만큼은 유효하지 어찌됐든. 따라서 이 A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보존 등기를 전부 말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A하고 B하고 무엇이 되게끔? 공유가 되게끔. A하고 B하고 공유가 되게끔 소유권에 무슨 등기를 한다? 경정 등기를 하고 형식은 이렇게 부기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기 등기 되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이 B를 무엇으로 하고 의무자로 하고 이 A를 무엇으로 해서 권리자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등기를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권리자가 어떻게 돼요? 추가되죠?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정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관공서는 이미 어떤 진정성을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굳이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경우 존재할 수 있겠죠. 어떠한 부동산을 관공서가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B에게 A라는 사람이 저 부동산을 무엇을 해요? 매매를 해가지고 등기를 가져옵니다. 그럼 이때 관공서가 무엇이 돼요? 의무자가 되고 이 A라는 사람이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때 둘이 가서 공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관공서가 촉탁을 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 촉탁을 해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해요?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이 A가 나중에 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이 A가 의무자가 되니까 그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A를 위해서 뭐를 작성한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이겁니다. 원칙은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엇하는 경우에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거에 미음에 나와 있다. 미음. 그래서 이 정도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다 이겁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요. 말소 등기. 자,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만,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올라갈 때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뭐 1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설정자 B, 2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 등기를 무엇하면 말소하게 되면, 말소한다고 제가 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거 아니죠. 이게 권리자죠. 예, 말소 등기할 때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거에 니은을 보시면 설명했던 내용이거든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 등기를 이렇게 가져오죠. 근데 등기를 가져오기 전에 B, C가 또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매도인이고요. A가 매도인이고 B가 무엇이 된다? 매수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매도인은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은 무엇이 돼요? 권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등기의 형태는, 등기의 모습은 A하고 B하고 둘이 가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등기가 완료가 되면 누구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줘요?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은 B니까 B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주더라. 근데 이 B가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B의 채권자인 누가? C가. B의 채권자인 C가 채무자 B를 대위해서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채권자 C에게 등기필 정보를, 등기필증이, 옛날엔 등기필증이죠. 등기필증을 줬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채권자 C에게 등기필증을 줘도 얘는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은 아니죠. 권리를 취득하고 그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받은 거예요? 얘가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채무자 B가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채권자 C가 채무자 B를 대위해서 행사를 해서 등기를 했을 때 준 거니까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못 써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에 뭐도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등기필 정보도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은요. 디귿
디귿은 원래 디귿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이 B가 원래는 요 B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등기관에게, 등기소에, 법원에다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려고 그래요. 가처분을 하려고 그래. 그럼 처분 제한이죠. 처분 제한. 처분 제한의 등기를 무엇하는 거예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법원에서 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다가 처분 제한의 등기를 무엇한다? 촉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미등기 부동산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해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원래는 만약에 A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처음에 보존 등기를 했다면 얘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데 등기필 정보는요. 내가 등기를 신청을 하면 만들어줍니다. 근데 신청하지 않은 거죠. 직권으로 한 거죠. 이럴 때는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 번째 이제 리을까지만 볼게요. 리을 볼게요. 미음은 받고요. 미음은 받고 리을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얘가 등기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얘가 등기를 안 가져간다 이거야. 그 얘가 가져가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안 가져가요. 그 얘가 승소 판결을 받아요.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얘한테 등기 필증을 줬어요. 근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한 이유는 의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한 이유는 얘가 등기를 안 가져가는 거니까 안 가져가니까 승소 판결을 받아 넘겨주는 거죠. 옛날에는 얘한테 등기 필증을 줬다고. 근데 이 A한테 등기 필증을 줘도 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게 아니죠.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써먹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뭐를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등기법이 이제 궤도에 딱 올라가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은 어려우신 분들은 등기필 정보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보존과 설정과 이전이구나. 가등기 할 때도 만들어주네 이렇게. 그리고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과 경정 등기 할 때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만들어주지 않지만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을 할 때는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등기필 정보의 통지에 상대방하고 요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보조되고 일단 여기서는 뭐만 보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하고 하지 않는 거 보시고요. 쭉 넘겨서 등기 완료 통지 265페이지로 265페이지로 오시면 등기 완료 통지 얘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세요.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를 마치게 되면은요. 누구한테 통지해준다? 신청인에게. 그러니까 신청이니까 권리자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권리자도 있고 의무자도 있더라 이겁니다. 신청인. 그리고 등기 명의인. 자, 3번하고 4번하고 5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3번하고 2번이네. 요 2번하고 3번하고 5번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자, 채권자가 3번 보세요. 3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알려줘야 된다. 자, 다시. 채권자 C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요?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되죠.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되는데 알아 몰라? 모르니까 알려준다. 얘가 등기 명의는 누가 돼?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얘가 등기를 안 가져갔다 이거죠. 그래서 A가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넘겨줍니다. 그 등기 누구 앞으로 돼요? 패소한 등기 권리자.
요 등기 권리자 앞으로 되죠. 얘 등기된 거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처분전에 등기를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이 촉탁을 해줬는데 등기관이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더라 이겁니다. 그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알아 몰라? 모르죠. 알려줘야 된다 이거.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요.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등기법의 어느 정도 내용들은요. 그냥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공부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 이렇게 삐그덕거려 버리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또 혹시나 암기가 안 되면은 다른 부분에 가서도 또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 그 다음에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관공서에게 우리가 통지하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개념은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등기 기록이 이혼화되어 있잖아. 대장과 등기가 이혼화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얘랑 얘는 어때야 돼요? 항상 이렇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가 소유자 누구예요? A야. 여기도 소유자 누구다? A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어디에서 먼저 바뀌느냐 이거죠. 여기서 바뀌는 거죠. 등기에서. 그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소유권이 변경이 됐을 때는 그 사실을 무엇 해준다? 통지해준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A에서 뭐로 바꿔? A에서 B로 이렇게 바꾼다 이거죠. 그래서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등기하고 대장하고 불일치했을 때 소유자에 대한 사항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등기에서 먼저 바뀌더라 이겁니다. 그죠? 지적에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등기 촉탁이고 지적에서 하는 것은 등기 촉탁이고 등기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다?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해 준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지문 잘 보세요. 지문 잘 보시면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 소유권의 변경 사실. 그러면 소유권의 변경 사실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 말소 등기, 소유권의 말소 회복 등기, 소유권의 등기 명의 인해 표시의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이런 것들이다. 다 앞에 뭐가 붙어요? 소소소소가 소유권이 다 붙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 중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뭐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왜 그러면 소유권만 통지하느냐? 왜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만 그 사실을 통지하느냐? 지적공부에는요. 소유자만 나타나 있잖아. 지적공부에는 소유자만 나타나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럴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죠. 소유권 이전에 무엇? 가등기. 원래 소유자가 A였는데요. B 명의로 뭐가 됐어요? B 명의로 가등기가 딱 됐습니다.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가등기 했을 때 소유권이 변경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할 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가압류에도 소유자 안 바뀌죠? 가처분이라도 안 바뀌죠?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문제할 때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과세자로 제공은 세무서에다 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과세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질 않는 거고요. 일단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거하고 등기 완료 통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만 개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자 이거죠. 그 다음 제5절 이의신청. 요즘 들어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의신청이에요. 근데 문제의 난이도는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기존의 기출문제만 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끔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28회 때도 역시 시험에 한 문항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 문제 자체가 기존에 나왔던 거랑 똑같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맞출 수 있는 266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기출문제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기존의 기출문제와 별반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별반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등기법은 절차법이거든요. 절차법. 그래서 우리가 12문항 정도의 등기법에서 12문항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절차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등기법은 절차법이지만 실체법인 민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나 문항수를 대부분 문제의 어떠한 그 출제 유형을 보게 되면 그런 민법의 어떠한 실체법의 개념보다는 어떤 그 절차의 개념을 많이 물어봐요. 사실은 문제에서. 그래서 민법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등기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 등기법이 쉬운 거고 민법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등기법에 적용할 수 없다면 민법 공부를 좀 더 이렇게 좀 집중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 이 시점 볼게요. 절차니까 이제 흐름을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등기관이 무엇을 했다? 각하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각하를 했습니다.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면요.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처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등기관이 처분했을 때 적극적 처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등기관이 이렇게 각하를 한 것을 소극적 처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소극적 처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 처분, 소극적 처분. 이 처분이 부당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처분이 부당했을 때 무엇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처분이 부당했을 때 역시 무엇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등기소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의 신청은 등기소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적극적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럼 적극적 부당은 기록이 무엇했다라는 거야? 기록이 부당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기록이 부당했다라는 소리는 뭐냐?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각하를 낼 것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삼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거고요. 소극적 처분은 각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부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하가 부당했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기록을 해야 된 것을 무엇 했다라는 거야? 각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에 무엇 해달라고? 기록을 해달라고 무엇을 할 수 있다? 이의를 삼을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 한다? 그 관할 지방 법원에다가 하는데 특징 이의 신청의 특징 언제까지 할 것이냐? 기간. 자, 이의 신청은요 어디에다 하도록 되냐면은 관할 지방 법원에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할 지방 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신청서는 어디에다가 제출하도록 되냐면은 관할 등기소에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관할 등기소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겁니다.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의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기간과 상관없이 이의를 삼을 수가 있고요.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신증거, 신사실에 의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신청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라든지 어떤 새로운 사실에 의해서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의를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등기관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요. 등기관의 어떤 업무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사유는 1호와 몇 호?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즉 우리 전 시간에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그 효력은 1호와 몇 호만이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이의를 삼을 수가 있고 3호 이하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각하가 부당했을 때 기록해달라. 각하가 부당했을 때 그 사유는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 여기서 조심하시오. 요 내용. 각하가 부당했을 때, 그러니까 기록이 부당했을 때, 기록 실행이 된 것이 부당했을 때는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말소의 이의 신청은 1호와 2호에 한해서만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고요. 각하가 부당했을 때 이의를 삼을 수 있는 사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 무슨 의미냐면은 등기를 딱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각하를 해버렸어요. 근데 등기 신청인이 딱 보니까 각하 사유가 아닌 것 같아. 자기가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각하 사유가 아닌데 등기관이 각하를 하네. 그러면 떼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록해달라고 떼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행이 부당했을 때는 아무 때나 떼쓸 수는 없고요.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삼을 수 있지만 각하가 부당했을 때는 그 신청인이 그 각하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이의를 삼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러나 각하가 부당했을 때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각하가 부당했을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이의 신청인은 등기를 신청한 사람만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267페이지 맨 위에 이의 신청해 보시면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한 등기 신청인만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3자는 안 돼요. 제3자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고 각하가 부당했을 때는 누구만이? 등기 신청인만이 이의를 삼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근데 실행이 부당한 경우에는요. 실행이 부당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도 무엇이 될 수 있다? 이의 신청인이 될 수 있더라. 이거. 자, 이의 신청을 할 때는 뭐를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그랬죠? 신청서. 여기서도 이의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자, 이의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어디에다 제출하자? 법원에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다 이겁니다. 앞 페이지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까지 내용이 266페이지하고 267페이지. 자, 267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유를 볼까요? 1번에 이거 각하. 각하가 부당했을 때는 부당하다라는 거 사유면 족하고 특별한 제한은 없다 이거죠. 이해하셨어요? 즉 뭐다? 신청인이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각하를 했다. 본인이 판단해서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이의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행된 것에 동그라미 2번이죠. 등기 신청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행이 된 거잖아요. 그 완료된 등기에 대해서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것은 1호와 2호다 이겁니다. 그 다음 268페이지.
자, 신청서를 등기소에다가 이렇게 제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신청서를 등기소에다가 제출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각하를 하고 기록을 한 것은 결국은 누구예요? 각하를 하고 기록을 한 것은 결국은 등기관이다 이겁니다. 등기관이 한 번 더 필요한 조치를 해라 이거죠. 등기관의 조치예요. 등기관이 한 번 더 조치를 해라 이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해라 이겁니다. 두 개로 나눠지겠죠? 여기서 몇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자, 이 경우는 뭐냐면은요. 등기관이 이의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 이의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만약에 등기관이 딱 받아보니까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한 처분을 내리면 돼요. 그 상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바로 얘는 무엇이다?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한 것이다? 말소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여기서는 그럼 뭘까요? 기록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한 것을 등기관이 받아들인 거죠. 그럼 여기서 무엇 해주면 돼요? 기록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실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실행을 등기부에 기록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교재 26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때 등기관 조치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무엇을 한다? 실행을 한다. 마지막에 실행을 한다.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3일 이내에 지방법원에다가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할 지방법원에 무엇을 한다?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니은을 볼게요. 니은.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니은부터 볼게요.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역시 얘랑 똑같이 며칠 이내? 3일 이내. 요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송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할 지방법원이 또 뭐를 해야 돼요?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용하는 경우,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인용하는 경우, 기각결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법원에서 왔어. 봤더니 법원에서 판단해 보니까 그러네. 왜 각하할 것을 기록을 했지? 그럼 그 등기 무엇해라? 말소하라고 말소 명령을 탁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각하가 부당한 것을 받아들인 거죠. 이쪽은 각하가 부당한 것을 등기관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그거 무엇 해줘라? 기록을 하라고 기록 명령을 내릴 수 있더라 이겁니다. 기록 명령을 내리더라 이겁니다. 자, 이제 밑에 거 다시 요 부분 요 부분 볼게요. 이 부분. 저당권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이 저당권의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심사 후에 각하 결정을 내버렸어요. 각하를 했는데 이 신청인이 각하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등기부에 기록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했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때 대중 흐름은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냐면은 그게 등기관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더라 여기까지 법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겠죠?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정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결정하기 전에 이 각하 결정된 등기에 대해서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하 결정된 등기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전에 가등기를 무엇한다? 가등기를 명령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1번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를 A 앞으로 해놔라 명령을 딱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명령이에요? 가등기 명령이더라 이겁니다. 가등기 명령.
근데 여기서 이제 기각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 사실을 무엇 해줘요? 그 사실을 통지해주더라 이겁니다. 누구한테 통지를 해요?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통지하고 이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등기관이 할 일은 뭐냐면은 요것만 하나 더 보자고. 등기관이 할 일은 뭐냐면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한 것을 통지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2번 해가지고 1번에 저당권 설정 가등기를 직권으로 무엇해요? 직권으로 말소하더라.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쪽 볼게요. 전세권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각하를 해버렸어요. 전세권 등기를 신청했는데 이것이 전세권 등기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무엇이 됐다?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등기를 무엇 해달라고? 말소를 해달라고 이의를 신청을 했어요. 어디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다. 이거 법원까지. 그럼 법원에서는 현재 1번의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 법원에서는 이제 이의 신청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역시 법원에서는 결정을 하기 전에 결정 전에 요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이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현재 무엇이 있다? 말소의 이의 신청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를 부기등기하게끔 1-1 부기등기를 할 수 있게끔 부기등기 명령을 내리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 명령을 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기법 처음 할 때 3장 처음 할 때 법원의 명령의 등기를 이 법원의 명령의 등기는 이의 신청에서 4개가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이 신청에서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가 바로 뭐냐 이거죠. 말소명령, 기록명령, 부기등기명령, 가등기명령 요 4개만이 뭐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말소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서 각하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법원에서 이거 말소에 대해서 이거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럼 이 등기는 이 부분 말소에 이의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요 1번의 전세권 등기는 정상적인으로 잘 됐다라는 거죠. 그럼 더 이상의 이 등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등기관이 여기서 할 일은 바로 뭐예요? 요 직권 말소하면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 말소 명령을 내렸어요. 말소 명령을 내렸으니까 여기에 2번 해가지고 1번의 전세권을 무엇을 하면 된다? 말소를 하면 돼요. 얘가 지워져 버렸어. 그 더 이상 이 부기등기는 필요가 없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얘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다 이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부기등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결정하기 전에 가등기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부기등기 명령을 내린 거하고 가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후에 이것을 무엇할 때는 말소하는 그 절차는요. 직권으로 무엇한다? 직권으로 말소하더라. 이거 뭐예요? 봐요. 가등기 명령을 내렸어. 근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통지를 했어요. 각하 결정을 통지를 했어. 더 이상 본등기 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를 말소하는 거죠.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법원에서 말소하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등기를 말소를 했어요. 그 얘는 무슨 말소? 더 이상 의미 없으니까 직권 말소.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해가지고 통지를 해줬어요. 그 이 등기가 제대로 잘 된 거니까 더 이상 이 등기 의미는 없으니까 무슨 말소? 직권 말소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가장 기본이 바로 이겁니다. 이의 신청 어디에다 해야 돼요?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해요? 등기소에다가.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는 거.
신증거, 신사실에 의해서는 이의를 삼을 수 없고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라는 거. 각각 기록이 말소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기록해달라고 이의는 사유는 의미 없고 각하 결정이 부당했을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신청인만이.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주된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3장 등기절차 총론이다 이겁니다. 교재 266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기출문제가 있죠. 기출문제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의 방법으로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놨죠. 그 답이 2번이죠. 남을 읽어보시고요. 자, 3장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쭉 넘겨 보면은요. 28회 때 5문항 정도가 나왔습니다. 12문항 중에 5문제가 나왔다는 소리는 그만큼 3장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이 비중이 등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장을 계속 3장에 지금 거의 제가 3장을 100으로 봤을 때 거의 90 정도는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내용 자체를. 그래서 계속 보시는 거 힘들더라도. 그래서 3장이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4장, 그것을 가지고 또 5장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3장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 4장 등기 절차, 이제 각종 등기 절차 해가지고 등기 절차 강론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것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4장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